이렇게 늘 수 없는 것이 입술입니다.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적응 기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좋고, 1차 시술 때 그냥 2번에서 2번 반 정도 양을, 그 정도 전체 스킬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막 각질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너무 완벽하게 막 큰 롤링 넣는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샤트 입술 중화인데요. 입술 중화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입술 중화는 알고 보면 정말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술에 있어서는 거의 머신으로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조차도 중화 입술은 머신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색에 대한 거, 입술을 파랑이나 쿨 브라운의 계열로 하는 경우는 특수한 메이크업 외에는 거의 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입술은 맑고 정말 그 주황, 핑크, 정말 그 사랑스러운 색깔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뭐 보라색, 파란 계열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술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이제 중화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입술 색이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로 인한, 또 인스턴트 음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입술색은 굉장히 많이 변하기는 하는데, 이런 입술색을 어떻게 중화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쉬운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보다 훨씬 쉽죠. 저는 입술이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 시술 후에 헤르페스가 올라오는 거, 거기에 대한 리스크만 줄인다면 입술만큼 쉬운 건 사실 없거든요. 입술은 빨간, 연핑크, 핑크, 코랄레드, 오렌지, 크게 보자면 뭐 여러 색을 더 쪼개서 할 수는 있겠지만 딱 이 정도 선이고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특히 입술색을 파란 계열이 믹스가 되어 있는 뭐 보랏빛의 색은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면 이 파란 계열의 색소에 있는 성분들이요, 희한하게 잘 빠지지가 않아요. 해외 분들은 약간 좀 파란빛 나는 보라, 남보랏빛 이런 느낌, 그런 걸로 시술을 많이 하시던데, 동양인이 그걸 따라하려고 색소를 사왔다가 해보면 나중에 입술이요 푸르딩딩하게 변해요. 근데 본인이 왜 변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입술을 그 약간 화학 색소, 문신 색소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약 푸르딩딩하게 돼서 보이는 걸 보면요, 제가 그래요. 입술 타투나 문신 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적 있대요. 그거는 타투를 하신 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분이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색이 남는, 잔색이 남는 색이요, 푸르고 회색 계열이고 칙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술색은 색소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머신 니들 이런 것들 순서대로 갑니다. 중추적인 색깔이 제대로 된 색소가 아니면 시술을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이뻐, 그럴 수 있죠. 색깔이 이쁘니까 얼굴도 맑아 보이고 뭔가 좀 얼굴 색빛 자체가 다르고
입술 색에 굉장히 얼굴빛이 좌우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칙칙해져 버리는 색소는 절대 피하셔야겠죠. 우린 그런 칙칙한 색을요, 그 고객들은 그럽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또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또는 내가 아가씨 때는 안 그랬는데 애를 낳아서, 아니면은 요즘 제가 좀 흡연을 하는데 흡연 때문에, 근데 이게 흡연으로 인한 호르몬적인 걸로 인한 칙칙한 게 변하는 거랑 색소를 잘못 써서 전에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변하는 거랑은요, 딱 전문가가 보면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요, 아랫입술만 시커멓고 윗입술 괜찮아요. 막 색이 묻어 있어서 그런 게 안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칙칙함 정도가 되게 얼룩이 지고 깊어요. 자세히 보시면 있어요. 근데 호르몬적인 거는 이 속에서 그 느껴지는 색이 어둡고 약간 좀 채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시술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 방송이 이제 전문가님들도 되게 많이 듣고, 또 요즘에는 헤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또 뭐 원데이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입술 중화, 눈썹 중화, 색채학에 대한 세미나도 제가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또 이해가 더 빠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 수업을 기본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신다면요, 그 세미나가 정말 엄청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신다면. 자, 기본적으로요, 빨강에 노랑을 섞으면 당연히 주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강에 흰색을 섞으면 핑크가 되죠. 근데 빨강의 메인 색깔이 어떤 느냐에 따라서 색은 달라집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파랑이 좀 섞여 있는 빨간 계열이 있는데, 그 색을 보라로 만들 때 믹스한 제가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설명이 되는데, 앞전 시간의 방송이었어요. 보시면 그 방송에 빨강이라도 파란 계열이 믹스가 돼 있는 빨강이 있어요. 약간 짙어 보이는 그런 빨강은 동양인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빨강이라도 명도로 따졌을 때 3도 이상의 짙은 계열의 빨강은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동양인의 피부는 아무리 하얘도, 아무리 맑고 하얘도 동양인의 피부의 그 본질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서양인처럼 약간 파란 계열의 좀 짙은 검붉은 느낌의 색, 저는 그걸 추천하지도 않고요,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색소에 있어서 해외 색소를 받아들이고 해외 색소 판매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빨간 계열이 보면 약간 검붉은, 약간 푸른빛이 나는 그런 붉은 계열, 그런 계열은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동양인에게 써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색깔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더 하자면요, 자, 입술이 우리는 이제 보통 뭐 항상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뭐 주름도 없고 이 디자인도 선명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도 많아지고 입술이 좁아지고 또한 칙칙하게 되죠.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드라인, 입술에 있어 가드라인 있죠. 이 부분이 또 까맣게 변하고, 위쪽도 마찬가지고.
변하고 주름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칙칙한 색으로 따지자면 뭐 색으로 딱 말하자면 회갈색? 네, 느낌 아시겠죠? 회갈색의 느낌. 또한 보라색? 차라리 붉은 보라면 괜찮은데 푸른 보라. 푸른 보라. 또는 갈색.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피부톤이 입술로 인해서 칙칙해 보여요. 대부분 이런 걸 이제 색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중화라고 하죠. 중화입니다. 회갈색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편이고 앞전에 시술로 인해서 이런 색깔이 전환이 됐다면 좀 더 꼼꼼한 시술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절대 입술색이 원초적인 걸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색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봐도 레이저로 뺄 정도로 정말 심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입술 레이저는 못해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지도 않고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입술은 특히나 표피나 진피가 얇고 거의 피하지방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할 때 색깔이 거의 레드 계열이겠죠. 너무 쉬운 게 노랑을 쓰느냐 주황을 쓰느냐 레드인데 중화에 있어서는 거의 레드를 잘 안 씁니다. 자, 잘 보시면 중화는 채도도 되게 중요한데 맑아 보이기 위한 채도도 중요한데 거의 원색을 많이 쓰고요. 여기 있는 베이지 계열만 화이트 계열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 베이지죠. 백색 베이지라고 하는 거 스킨 베이지에 가까운 건데 이것만큼은 굉장히 칙칙하고 짙은 그 회색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그런 입술. 입술에 노랑과 베이지를 믹스해서 중화를 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적당히 칙칙한 정도의 느낌. 입술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에서는요. 빨강 자체로만은 3도 이상의 명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는 중화는 되고 맑아지기는 하는데 원하는 중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랑과 빨강을 믹스해서 중간 계열인 오렌지, 주황 계열로 중화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드라인만 너무 진해. 그럴 경우는 노랑 자체만으로도 중화는 가능합니다. 근데 입술 중화는요, 눈썹보다도 더 사실 횟수가 한두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술 중화를 3번에서 4번, 심지어 5번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입술의 주름이나 특히 나이 드신 분 주름이나 색의 변화는요. 너 입술 뭐 해서 맑아지고 이뻐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원래 입술이 그렇게 이쁜 거구나. 눈썹은 너 뭐 했네? 하면 했어 이렇게 되는데 입술은 전혀 티가 안 나요. 처음부터 과하게 오늘 완전 드라마틱하게 딱 오늘 끝 이렇게 늘 수 없는 것이 입술입니다. 점차 양을 늘려가면서 적응 기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좋고 1차 시술 때 그냥 2번에서 2번 반 정도 양을 그 정도 전체 스킬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막 각질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너무 완벽하게 막 큰 롤링 넣는 분 계세요. 말도 안 되게. 저는 반대예요. 제가 시술에 대한 스킬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입술은 그렇게 무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입술이 막 멍이 들었는데 피멍이 들었는데 막 넣고 막 팅팅 부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화는 가볍게 들어가야 됩니다. 1차. 그 2차 때는 한 3번 정도 터치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스킬은 제가 스킬에 대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제 그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 보면은 입술 연핑크로 전체 입술 색을 좀 밝게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그분이 각질이 굉장히 많은 입술인데 짧게 조심조심 들어가도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3번 들어가지만 이때는 강약 조절이 가능해요. 그럼 헤르페스나 2차 감염 없습니다. 거의 이제 아시크로버 약도 복용하시고 또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좀 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끄떡하면 막 입안에 헤르페스 생기고 또 조금 피곤하면 염증 생기고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항생제 주사를 병원 가서 맞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시크로바 연고라든지 그다음에 정으로 나오는 약이라든지 복용하시면서 하신다면은 입술은 1차에서 4차까지 원하는 횟수만큼 적당히 들어가면서 해주시는 것이 이게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팁이에요. 저는 전체 입술 주름도 없어지고 입술이 또한 도톰해지면서 입술 전체의 모형이 이뻐져요. 가끔 뭐 입술에다 우리가 막 병원에서 필러 시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절로 입술이 뽕긋해지거나, 저절로는 아니죠. 다시 이제 반용고를 함으로 인해서. 왜냐면 어느 정도 입술 시술을 하면서 입술에 있는 세포들이 자가 촉진을 일으키기도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TS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 주름의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입술이 도톰해지고 그러면서 색은 또 주입이 되면서 맑아지면서 모형도 이뻐지고 입술도 부드러워지면서 첫 번째 할 때는 각질이 많았을지 몰라도 두 번째 할 때는 탈각도 되고 각질이 없어지면서 부드럽게 더 갈 수 있고, 세 번째 할 때는 좀 더 강약 조절하면서 깊이 조절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화가 한층 더 할수록 색의 전환이 훨씬 더 이뻐지겠죠. 눈썹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입술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은 사실 리스크는 거의 없고요. 색도 제일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뭐 헤어라인, 뭐 그다음 메디컬 중에 뭐가 제일 쉽냐고 할 때는 저는 입술이 제일 쉽다고 해요. 항상 예전부터 그랬어요. 입술은 주의사항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리스크적인 것만 잘 없앤다면 제일 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색을 여러 가지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색을 쓴다고 해서 그 색이 입술에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 색을 그 색을 바라는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피부색에 따라, 입술의 피부색에 따라서 색발색이 올라와 다른 색으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요. 이걸 뭐 내가 이 색을 쓴다고 해서 이 색이 나와요? 하얀 도화지처럼 절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입술색에서 어떤 색으로 나올 건지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그분이 정말 잘하시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동양인들은요 너무 많은 색을 써서 막 어떻게 믹스해주고 이 색깔로 막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거 레드, 오렌지, 핑크 정도, 연핑크, 노랑 이 정도만 있어도요 충분히 믹스해서 명도와 채도를 따져가며 중화와 색을, 메인 색을 넣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제 수업만 들어도요, 당장 해보시더라도, 본인 입술에 해보시더라도요, 입술은 셀프도 가능합니다. 그죠? 충분히 다 가능하고 임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고 보면 제일 쉽더라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제 마취를 어떻게 하며 입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처음에 처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죠. 근데 그 또한 제가 뒤에 수업 때 이제 시술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이론적인 수업을 할 때 그런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입술에 대한 색전환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은 입술 색소에 대한 중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